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날이 덥다 보니까 밥맛, 입맛은 없고 뭔가 좀 먹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일을 자꾸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더위에 시원한 수박 한 덩이 또는 복숭아, 참 침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과일을 먹다 보면 귀찮은 부분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르는 법도 어렵고요. 그래서 과일 고르는 법부터 간편하게 손질하는 법까지 오늘 산림구당 원주척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정 소식 전해드리는 알쓸 재정으로 시작합니다. 네, 알쓸재정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은퇴하고 나면은 뭘 할까 이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내수 부진, 너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제 다각도에 이 지원 정책이 쏟아졌는데 특히 어르신들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입니다. 우리 지역별로 좀 보면은요, 지금 울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그게 좀 힘든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만약에 일자리를 한 8만 개 이상 확대를 한다. 그 다음에 월 27만 원 정도의 큰 틀에서는 뭐 일자리 수당, 참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초연금 얘기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뭐 전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 해당하는데 실은 올 9월부터는 기존 최대치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25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나오게 되느냐. 하위 20%. 그러니까 전체 우리 소득이 있으면 아랫부분에 있는 20% 어르신들에게는 바로 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150만 명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0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하려고 했던 거를 후년에 2년을 땡긴 거죠. 2021년. 네.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하위 20%뿐만이 아니라 하위 40%, 그러니까 전체에서 밑에서부터 40% 어르신들에게 모두 최대 30만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부양 의무자 기준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서도 생계급여라는 걸 신청을 할 때 딱 보면서 아니 어르신 자녀 있잖아요. 아, 그럼. 부양 가족이 있잖아요. 네. 라고 해서 탈락이 돼버린 경우가 정말 많았고 이것 그렇죠. 때문에 뭐 세모녀 뭐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가구에 이렇게 어르신들, 소득 하위 어르신들, 중증 장애인이 함께 있을 때는 이분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빼준다. 제외. 즉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바로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큰 틀에서의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원된다면서요. 네, 어제 뭐 대형 포털에서 거의 실시간 검색 1위를 찾던 게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건데요. 근로장려금은 뭐냐?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큰 틀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폭만큼 돈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이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 지원 기준이 확 완화가 됐습니다. 가령 재산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1억 정도 있으면 못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2억 정도까지도 있어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2천만 원 이상을 벌면은 또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3,6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지원금 자체 폭도 커졌습니다. 최대가 그동안 한 250만 원이었는데 이제 300만 원까지 지급해준다라고 해서 이 근로장려금도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자동차 구입할 때도 세제 지원이 돼요? 네, 이건 바로 오늘부터 실시가 됩니다. 우리가 네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자동차 살 때 5%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이것을 1.5%포인트 깎아줘서 이제 오늘부터는 3.5%만 이 자동차 소비세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차 기준으로는 한 40만 원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고요. 4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개별 소비세 네네. 인하라는 게 바로 오늘부터 실시가 됐고 네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 있는 분들이 차 바꿀 때 네. 3.5톤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600, 7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네네. 뭐 적당한 뭐 세금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세금 깎아줄 테니까 자동차도 사면서 내수 부진을 좀 탈출하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요즘 뭐 복도 지났고 이제 중복, 이제 말복도 다가올 텐데 덥다 보니까 닭 많이 드시죠, 보양식으로. 그런데 최근에 유명 닭강정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네요. 네, 뭐 오늘 새벽까지도 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인데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식약처가 위생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1차 점검을 했고 그다음 재점검을 했는데 재점검에도 또 적발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리스트에 바로 이제 속초의 명물이라고 하는 한 이 닭강정 체인점이 있으니까 완전히 세간이 집중이 된 겁니다. 예. 이곳이 우리가 뭐 대구에 가면은 납작만두 먹듯이 예. 속초에 가면 딱 닭강정 먹죠. 이 닭강정 예. 요 집을 가야 되는데 저 집이 2곳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제 정말 뭐 속았다 뭐 이런 아주 뜨거운 네티즌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미 많은 분들이 드셨을 텐데 소비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최초 뉴스 떴을 때는 댓글들이 거의 막 실망이다. 네. 속초 갈 때마다 사 먹었는데 뭐 배신이다. 막 이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요번에 걸린 것들을 자세히 봤더니 음식 찌꺼기, 뭐 튀김가루가 걸린 거가 있었었고 직원 위생 교육으로 걸린 거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확 뭐 매도해도 되겠네. 뭐 이런 약간의 이 옹호 발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뭐 많이 실망했다는 쪽의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뭐 바로 사과만 네. 됐었고요. 그런데 업체도 이제 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면서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자기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2곳이 걸린 게 한 곳은 과태료 10만 원, 한 곳은 과태료 60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걸린 게 아니고 위생 교육 부분에서 걸렸고 또 한 곳 60만 원 맞은 곳은 중앙시장 안에 재래시장 안에 있는 곳이어서 네. 거기도 잘 보면 이게 뭐 튀김 조각 같은 거여서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예, 그랬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해당 시설을 전면 교체하겠다.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전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품은 위생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올 한해 뭐 정부가 일자리에 예산에 뭐 퍼붓는 돈이 19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였죠.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3%에서 2.9%로 낮췄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저는 일자리 문제만큼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이 말이 무색하게도 정부는 취업자가 매월 32만 명씩 늘어날 것이라는 올해 전망을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년 만에 고용 목표가 반토막 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데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4만 명에 그쳐 이런 목표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건설 투자 전망도 모두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기 전망에도 정부의 대책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거는 경제 정책이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 중에서 보건복지 쪽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책이 없잖아요. 복지 확대에 기울어진 경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는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 입맛이 너무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런데 과일만 자꾸 먹히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요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도 수박만 자꾸 먹히고 특히 네. 우리 쌍둥이가 수박 킬러입니다. 벌써요. 그러다 보니까 쪼개가지고 씨 빼서 쪼개서 입안에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고는 싶은데 참 불편하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손쉽게 손질하는 방법, 특히 처음에 과일 살 때 고르는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 반대편으로 자리까지 옮겼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수분 충전, 여름과의 간단 손질법 네. 알려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지연 살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닝 하셨나요? 그런가요? 네. 그냥 살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살림만 열심히 해서 태닝 했어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형주 식품영양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분은 하얗네요. 예. 수습을 안 했네요. 자,
여름에 네. 과일을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아, 그렇죠. 너무 덥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분도 보충해줘야 되고 미네랄도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격인 것이 이제 과일이에요. 과일에 뭐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나쁜 것을 빼줘요. 그래서 독소도 없애주고 유해산소도 없애주고 그러면서 내 미모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네. 과일 좀 많이 챙겨서 드셔야 되겠죠. 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쌍둥이가 수박을 한 덩이 사다 놓으면 며칠 안 가서 다 먹습니다. 그 둘이 그렇죠. 그렇게 조그만 입으로 어떻게 많이 먹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손질법이 참 어려워요. 이거 오늘 알려주시는 거죠? 네네. 네. 김현욱 씨와 최혜정 씨는 네. 여름에 어떤 과일 챙겨 드세요? 여름 하면 저는 이제 수박, 그다음에 수박. 참외, 참외도 아, 좋아하고요. 네. 저 과일은 다 좋아합니다. 특히 자두 좋아하고 네. 얼마 전에 살구도 사서 먹었는데 살구가 그렇게 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잘 고르셨어야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달달한 걸 좋아해서 망고 많이 먹어요. 망고요. 망고, 여자분들 네네. 참 좋아하죠.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네, 요즘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여름철 대표 과일하면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박 그리고 망고도 있을 거고요. 복숭아. 망고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복숭아도 그리고 맛있고. 복숭아도 많이 네네. 드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름 대표 과일들 여러 번 챙겨 드실 텐데요. 네네. 제가 오늘 완벽하게 음. 좀 잘 손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법, 손쉽게 먹는 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큰 수박도 있고 네. 저 애플 수박인가요? 아, 조그만 것도 있고 그쵸. 복숭아, 천도복숭아, 망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제가 다 예. 좋아하는 그런 과일들인데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네. 먹어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좀 예전 같으면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한 조각 보여줬는데 먹어볼 수 있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다음 못 파니까. 네. 그거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마트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 예, 팔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가 직접 가서 어떤 게 골라야 되는 맛있는지 경우가 많아요. 골라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이게 수박이요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과일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실패를 많이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저는 네. 물어봤어요, 그냥. 아, 단 간단한 거 좀 방법이네요.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잘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현명하신 근데 방법이시죠. 저는 가끔 파는 분한테 골라달라고 했는데도 집에 실패한 와서 경우죠. 맞아요. 망했어. 그럴 때가 있어요. 반으로 열었을 때 다시, 실망감. 다시 들고 가고 네.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딱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수박 일단요. 딱 보시면 네. 그 선명해야 됩니다. 수박 모양이요. 네. 검정색 줄이 검은 줄이 아주 선명하게 선명. 있고요. 네, 선명한 이런 수박들은 이제 낮 동안에 햇빛을 많이 받은 수박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선명한 줄무늬, 검은색 줄무늬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꼭지 부분 말고 반대쪽 배꼽 부분을 보세요. 여기가 그 수박에 꽃이 피는 배꼽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배꼽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요. 1cm 미만으로 아주 작은 배꼽. 우리 보통 꼭지를 많이 보는데 네. 배꼽을 봐야 되는군요. 네네. 기존에는 이제 꼭지를 많이 봤어요. 근데 꼭지도 너무 길게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수분 손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은 그 꼭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한동안 T자형 꼭지가 좀 맞아요. 맛있다고 해서 네. 일부러 그거 고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번의 공정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너무 이 상품 가치보다는 꼭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꼭지를 그냥 자르자 이런 운동이 맞아요. 또 펼쳐져서 요즘에는 꼭지가 없는 수박도 맛있는 별것도 수박이 아닌데 진짜 그 많으니까. 부분을 T자를 고르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농부들이 정말 그거 자르다가 꼭지가 돌았대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쓸모없는 건데 그게 아무런 그냥 위를 편안하게 자르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네. 또 이 수박을 먹을 때 네. 주의해야 될 사항도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예, 일단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먼저 정리를 예. 해볼까요? 꼭지가 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수분이 손실될 수 있고 또 일정한 두께 그리고 선명한 검은 줄무늬를 확인하시고요. 특히 지름 1cm 미만의 작은 배꼽도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분도 보충하고 좋은 영양 성분도 먹으려고 수박을 섭취를 했는데 내가 잘못 먹게 되면은요 수박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독과 이제 균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독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네. 잔류 네. 농약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잔류 농약이라면 근데 우리는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잔류 농약이 왜 남냐면 우리가 이제 식물이나 뭐 채소, 과일들을 재배를 하다 보면은 그 농약을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배 과정에서 반응을 하면서 농약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잔류 농약이 여기저기 좀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수박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와서 막 싱크대에서 세척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대충 닦고 먹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잔류 농약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그냥 껍질을 자르면 껍질에 남아있는 그 잔류 농약이 과육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잔류 농약을 먹으면서 독소도 먹게 되는 거고 내가 유해 성분도 먹게 되면서 또 뭐 설사도 일어나고 위장 장애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꼭 세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잔류 농약을 먼저 체크해봐야 된다. 어떤 과일이나 농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곽 전문가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척을. 잔류 농약 이거 수박 한 번씩 반드시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닦아주실 때는 이 수박은 중짜네. 제가 그저께도 샀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 샀거든요. 이거 힘들어요. 배짜리 사가지고. 근데 진짜로 싱크대보다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이 과일을 닦으면 좋냐면요. 수박뿐만 아니라 과일은 식초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식초? 네, 식초로 닦아주시면 잔류 농약 걱정도 없고요. 살균 내주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렇게 그 식초로 활용해서 한번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박 닦는 그 식초를 활용해서 닦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세수대야예요? 네네. 지금 뭐 싱크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야에다가 일단 한쪽에는 식초를 넣습니다. 식초를 물이 좀 다르네요. 보니까 이게 맹물이죠. 네, 여기가 맹물이고 여기 식초를 살짝 탔는데 살짝 노르스름해요. 비율은 식초를 한 1 정도의 비율이면 물이 10. 그러니까 10대 1 정도 식초를 좀 타주시고요. 야, 이거 유레카인데요? 네. 물 넘치겠는데? 물 넘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담가보지 유레카! 네, 좀 넘쳐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살짝 넘치는 걸로. 네, 생방이니까. 씻어야 되니까. 네네, 일단 씻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주방에 물이 넘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농약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거 보통 이제 싱크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거기다 이제 씻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진짜 실제로도 뿌예요, 뭔가. 농약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껍질이 깨끗하지가 않고 뭔가 뽀얀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 2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그리고 손 안 닿는 부분은 물에 안 잠기는 부분 이렇게 한 번씩 담가주시고요. 씻어주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에 싱크대니까 우리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세척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한 번. 우리는 흐르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대야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식초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의 양을 잘 담았네요, FD가. 그러니까 식초 희석한 물에 잠깐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이제 씻어주시게 되면은 잔류 농약이 다 없어져 버려요. 식초가 정말 살균 효과가 있네요. 이 식초는 집에 먹는 아무 식초나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 식초를 타서 물에다 한번 씻고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라. 이러면 잔류 농약이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는 이제 수박을 사가지고 오면요. 일단 너무 커요. 그래서 반뚝 잘라가지고 뭐를 하냐면 랩을 씌우잖아요. 당연하죠. 가끔은 또 랩이 없으면 호일을 씌우시는 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은 수박들 대충 호일 싸서 냉장고에 넣게 되는 거예요. 당장 저도 반 자르고 4분의 1 자르고 그거는 이제 좀 썰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그 깍두기 썰 때 썰어가지고 하나 보관하고. 그래도 깍두기 썰어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반은 거기다 랩핑해가지고 랩핑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껍질에 묻어있는 균들이 과육까지 다 퍼져버릴 수 있어요. 랩핑하면요? 네, 랩을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랩을 따서 수박을 보관하면서 우리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균들이 또 수박에 들어가서 사실은 올바른 수박을 보관하는 방법보다 랩핑을 잘못했을 때 3,000배까지 그 세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그 랩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랩핑을 잘 하는 거예요? 랩핑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보관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방법. 곽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또 제가 등장해야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박을 깔끔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밀폐용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밀폐용기. 요즘에는 뭐 수박 밀폐용기 전문 그 용기도 전용 용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큰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반찬 용기 같은데 좀 큰 데에다가 이제 썰어서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깍둑썰기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보관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먹을 때는 그렇게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박 네. 큐브 만들어 놓는 방법. 그걸 지금부터 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큐브 모양으로 많이 판매도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판매하는 거를 사서 먹기에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세균 번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그 집에서. 물이 막 나와가지고 네네. 싱싱하진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또 네. 썰어서 먹으려면 그럼요. 번거롭기도 해요. 제대로 배워봐야겠네요.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일단은. 쩍 소리가 나면서 벌어졌네. 아마 잘 골랐네. 네네. 지금까지 이게 설명 다 했는데 이게 덜 익었으면 진짜 우리 완전히 망신이거든요. 어떡해요. 왜냐면 지금 배꼽도 1cm보다 작죠? 선명하죠? 안 썰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맛있는 수박을 잘 골라요. 잘 골랐네. 네. 맛있는 T자는 아니었어요, 이게.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역시. 호들갑이죠? 네네. 수박을 정말 수박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아주 것 기분이 같아요. 좋아지네요. 네, 네. 그렇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수박이네요. 네. 색깔이 저희 진짜. 주부들은 이렇게 수박을 네. 이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작업도 귀찮더라고요. 네, 이 작업을 그냥 그래서 우리는 발골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 한 번씩 발골. 저기 고기업자들이 네네, 그쵸. 부위별로 싹 도려내는 네네, 거. 이렇게 껍질 네. 없이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 4등분으로 잘랐어요. 4등분. 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아마 많이들 보통은 이렇게 지금 사실 박정무학과에 자르는 것처럼 안 자르죠. 네네. 처음에 수박 자를 때 가로로 안 자르, 세로로 자르잖아요, 보통. 네, 세로로 많이 자르는데 저는 네. 떨어질까 봐 지금 먼저 그러니까 세로로 잘라도 상관없는 했어요. 거죠? 네, 상관없어요. 혹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세로 잘못 자른 거 아니야 이럴까 봐. 네네네. 일단 4분의 1등분을 일단 4분의 1로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큐브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체스판, 바둑판 모양으로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일단 썰어주세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수박 써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네. 이 방법이 가장 손쉽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일단 손은 깨끗이 씻고요. 우리가 여기서 네. 그 내도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들고 먹기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예전에 많이 그렇게 먹었었는데 네. 사실은 껍질 제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네. 한 번에 다 청소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썰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세로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잘랐다가요. 예. 큰 모양으로 이제 밀폐용기 한번 보여주시면 밀폐용기에다가. 밀폐용기에다가 쓱, 이렇게 이거, 가서 예, 예. 넣어주세요. 어이구. 네. 예. 간편하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두시면 네. 하나하나 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랫부분까지 칼집을 좀 깊숙이 넣어주시면 네. 아랫부분까지 다 잘립니다. 안 되는 거 네. 있으면 이렇게 톡 한 번씩 건드려주시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그 씨 바르는 것도 쉽지 않던데. 네네. 씨는 어떻게 발라야 되나. 근데 네. 그런 귀찮음은 좀 감수하셔야죠. 사실 맛있는 그쵸. 그리고 과일을 수박씨를 먹으려면. 또 먹는 게 사실 좋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꼭 우장충 박사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개발하긴 했는데 왜 그 씨 없는 수박이 안 나오냐고. 근데 이런 식으로. 씨가 있어야 사실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씨가 또 수박도. 몸에 좋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은 오히려 네. 세균 번식도 안 되고 나중에 먹을 때도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밀폐용기 여러 곳에다가 음. 보관을 하고요. 나중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네. 세균 번식하는 거 더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가득 네. 채워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음이 해주시- 뿌듯하네요. 네. 예. 예, 그죠? 저희도 한 입 맛볼까요? 네. 이렇게 잘라놓은 거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집어먹기 정말 손쉽거든요. 정말 맛있을 것 맛있- 같아요. 설탕이다, 설탕. 그쵸? 진짜 잘 골랐네. 요즘 수박 정말 아니, 이게- 맛있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니 이거를 냉장고에다 넣어서 시원해지면 더 맛있겠네. 예, 지금 이게 그냥 상온 상태, 실온 상태의 수박이거든요. 저도 수박 고르는 게 정말 힘들었었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네. 꼭 한번 가서 시도해서 맛있는 수박 사야 되겠어요. 아, 역시 수박은 언제 먹어도 기분이 맛있네요. 좋아졌죠. 네. 맛있죠? 맛있다, 수박. 수박 이렇게 네.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한번 가끔 이렇게 해보시고. 드시고 또 씨를 다 골라내가지고 네. 건조시켜가지고 네. 분말로 만들어서요. 맞아요, 수박 씻어 먹더라고요, 네. 근데 건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사실 뭐 수박이? 이 수박은 우리 수분을 위한 1등 공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김현욱 씨, 최혜정 씨 다 기분 좋아지셨는데 네. 기분도 좋아지지만 사실 빨간 과육에 리코펜이 들어있어요. 네, 베타카로틴도 들어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껍질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수박을 네. 껍질 때문에 나 먹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이 수박 껍질에 있는 하얀 부분들에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름에 나 붓는 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께 부기 네. 제거도 되고요. 네. 남성의 스태미너에도 도움이 돼서 네. 사실 껍질에 있는 하얀 부분도 활용하시는 것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 오이처럼 맛있어요.
예, 깎아가지고. 무침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오이처럼 네. 무침으로 흰 부분만 묻혀서 드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생선 조림할 때 무 넣잖아요. 네. 무 넣을 때 대신 그 이거를? 수박 껍질 흰 부분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그런 해봤네. 방법도 좋고 예. 깍두기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무 같기도 하고 오이 같기도 예. 하고 맛있게 드시고 활용해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또 개량을 해가지고 예. 애플 수박이라서 조그만 수박 나오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1인용인가요? 정말 귀엽게 너무 생겼죠. 귀여워요. 요즘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이 네. 늘어나서 근데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먹고 싶은 과일이 바로 수박이래요. 진짜 이렇게 한 손에 네, 딱 네.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서 그냥 혼자 먹기 한 5, 6천 원 정도면 사실 수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수박. 큰 수박 갖다 놓으면 혼자 있는 것도 서러운데 더 서럽거든요. 맞아요. 남아가지고 이거 처치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건 요거는, 어떻게 하면 예. 좀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네. 똑같아요? 그냥 큰 수박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 이제- 부분이 네네. 선명하고. 선명하고요. 이제 하고. 검정색 줄무늬 모양이 선명하고 네. 그리고 꼭지 부분 반대쪽에 배꼽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꼽 부분이 좀 작고 음. 톡 튀어나오지 않고 살짝 안으로 들어간 거. 들어가는, 이런 거 고르는 게 역시 애플 수박도 맛있는 수박을 고르실 네.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애플 수박은 먹을 때 네. 왠지 큰 수박처럼 썰어가지고 먹으면은 손해 볼 것 같은 느낌. 요건 좀 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깎아서 먹을까요? 베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 수박, 애플이라서 이렇게 칼로 네. 깎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굳이 칼로 깎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우리 네. 감자 깎을 때 사용하는 감자 아. 필러 많이 있잖아요. 오. 요걸로 정말 감자 깎듯이 깎아주시면 애플 수박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얇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껍질이 그냥 일반 수박보다요 훨씬 얇거든요. 오, 이렇게 그러네. 면만 이렇게 해주면 아, 바로 몰랐네요. 네, 과육이 드러나죠. 어머. 그래, 이렇게 버리는 깎는 게 사실은 손실을 줄이겠네. 이거를 큰 수박 썰듯이 썰어가지고 먹으면 남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아깝죠. 네. 안 그래도 수박 작은데 처음부터 맞아요. 크기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깎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것도 세척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식초물에 한 2분 정도 담갔다가 이것도 네. 이렇게 세척한 다음에 깎아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껍질, 애플 수박 껍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네. 이것도 버리기 어디 활용할 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집에 건조기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 그늘 같은 데다가 이거 껍질을 말려주세요. 음. 그럼 바짝바짝 마르면 이거 가지고 차를 끓여 드셔도 음. 약간 보리차 같은 맛이 나면서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요. 수박 네. 향기도 살짝 나면서 네. 차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 사실은 좀 촌스럽긴 한데요. 네. 애플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네네. 저도 최근에 한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궁금하네. 네네네. 진짜 수박 맛이 나는지. 네, 그래서 조금만 드려보려고요. 거기만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똑같아. 너무 맛있겠죠. 신기하다. 똑같아. 진짜 조그만데 네네. 수박 모양처럼. 근데 씨가 일렬로 딱 돼 있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맛있겠죠. 난사돼 있지 않고 네네. 동그랗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크기가 네. 작아서 그런지 씨도 좀 덜 들어있는 것 그러네,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기도 하고요. 네. 당도 한번 드셔보시면 네. 맛도 수박 맛일까? 사과 맛일까?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애플 수박인데. 네. 자, 잠깐만 좀 작게 맛볼까요? 잘라드릴게요. 네. 아유, 이 시간에 참 예쁘셔야 되니까. 행복합니다. 네네. 저는 애플 수박을 오늘 처음 먹어봐요. 드셔보세요. 달죠? 아니 그 느낌이 애플 수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수박보다는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리고 뭔지 그죠? 모르게 상큼한, 상큼한 이런 맛이 좀 더 네, 입에 있죠. 도네요. 맞아요. 오, 야 신기하다. 네. 예. 근데 저는 자,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혹시나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건 아닐까. 그리고 아, 또 계량을 했으니까 일반 우리 수박보다 몸에 작으니까. 혹시나 안 좋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영양학적인 차이는 크게 없고 애플 수박, 그러니까 사과하고 수박을 교배해가지고 이제 개량한 신품종이에요. 뭐 유전자 변형이 혹시 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유전자 변형 없이 그냥 신품종으로 개량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게끔 그럼요. 편하게 드시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걱정 그래요. 없이 그냥 네. 생활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네, 1인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좀 예쁜 모양으로 한번 드셔보셔라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자, 네. 이제 수박 끝났습니다. 네, 다음에 복숭아. 알려드릴 과일은 이제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네, 복숭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복숭아. 복숭아도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맛있는- 또 군침이 도네요. 네, 엄청나죠. 맛있는 예. 복숭아 고르는 방법이에요. 네. 많이들 드실 텐데요. 일단 네. 복숭아 맛있는 건 딱 보셨을 때 매끈매끈한 거.
그리고 좀 그 흠집이 없는 거 있죠. 멍이 들지 않은 거. 예. 그리고 딱 보시면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칭이 잘 돼 있는 거. 이런 거 고르시고요. 색깔은 어때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붉은기가 많아야 돼요. 아니면 저는 이왕이면 붉은기가 많은 게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죠. 해서 다 붉은색보다는요. 약간 노르스름한 게 좋고요. 네. 그 꼭지 안쪽에 특히 보시면 요 안쪽에 푸른빛이 도는 건 별로 네. 맛있지 않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네네, 거? 요거가 여기 꼭지 부분이 푸른빛이 돌지 않은 거 그리고 털이 있잖아요. 네. 털이 좀 전체적으로 고른 거. 요런 복숭아를 고르시는 게 맛있는 복숭아 고르는 방법이에요. 네. 자, 이제는 골랐어요. 네. 또 먹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근데 이제 복숭아를 드실 때요. 복숭아를 이제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돼? 이것도 고민일 때가 좀 맞아요. 있어요. 일단은 보통은 냉장고에 보면 과일을 보관하는 함이 과일. 있잖아요. 예. 거기다 그냥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예. 근데요, 복숭아는 열대성 과일이거든요. 바나나랑 같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추운 데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숨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금방 무르고 까맣게 그런 되고. 특징이 또 있네요. 바나나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숭아를 좀 잘 보관하는 방법, 냉장고 안에서도 좀 시원하지만 그래도 당도가 유지되게끔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바나나 얘기하셨는데 바나나 냉장고에 잘 안 넣잖아요. 그렇죠. 바나나는 바나나 거리에다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네. 상온에다가. 예. 왜냐하면 까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발견되고. 예. 그래서요? 근데 이제 복숭아는 네. 냉장고 안에다가 보관을 해도 괜찮은데 해도 괜찮지만 방법 자체가 네, 좀 있다. 다르다. 네. 예. 어떤 걸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집에 다들 이거는 있으실 거예요. 키친타월. 다 있죠. 있죠. 예. 돌돌 말아있는 키친타월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비닐팩도 다 있잖아요. 예. 비닐팩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네. 복숭아 냉장고에서도 아주 달고 맛있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복숭아들을요 보관하실 때는 예. 비닐팩이 좀 큰 비닐팩이네요. 예. 네네. 근데 정말 다 집에 있는 재료 네네. 준비물들이잖아요. 키친타월로 네. 복숭아를 감싸주세요. 어. 얘네들도 이불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좀 따뜻하게 이렇게 몇 너무 개만. 차갑지 않게. 네네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비닐팩 비닐팩에다 안에 넣어요? 네네 넣어줍니다. 음. 넣어주고 몇 개만 이렇게 모아서요 밀봉을 해서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얘네들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냉장고 안에서 차갑지 않고 그나마 당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제 꺼내서 드실 때는 좀 미리 꺼내 두세요. 상온에 한 30분 정도 미리 꺼내서 둔 다음에 드시면 역시 이제 달고 상온에 맛있게. 있는 게 네, 좋겠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적당히 사가지고 바나나처럼 맞아요. 그냥 실온 상태에 네. 놓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근데 이 네. 복숭아는 또 초파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실온에다 놔두면 초파리들이 엄청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야겠네. 냉장고에 넣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 넣으시면 넣긴 훨씬 넣어야 좋습니다. 되는데 그냥 네. 넣으면은 얘 열대 과일이니까 맛이 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보관하는 네. 방법을 좀 잘 해보라 이런 네. 말씀. 네, 이렇게 보관을 해서 우리가 꺼내 먹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표면에 털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손질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안에 씨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썰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예쁘게 정말 썰어지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복숭아 맛있게 써는 방법도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복숭아 1분 만에 아주 간단하게 예쁘게 썰 수 있어요. 네. 복숭아를 이거는 천도복숭아인데요. 천도복숭아. 그냥 일반 복숭아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써주면 네. 되거든요. 칼집을 내줍니다. 음. 네, 칼집을 그 낸다는 어머 여기 이거는 이거 씨가 네네. 너무 잘 익었네요. 이거는 너무 잘 익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똑 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예. 한 번 더 하셔가지고요. 예. 잘라주시면 되는데 예. 조금 더 단단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단단한 복숭아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거는 너무 물러서 씨가 씨가 있는.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음. 이게 칼이 굉장히 잘 드는 칼이더라고요. 예. 이 정도 있고 1분 만에 하는 방법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씨 방향으로 네. 예, 4등분을 했어요. 썰어주시고요. 예, 네. 왜냐면 씨가 있으니까 네네. 썰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칼을 넣으면 이게 씨가 탁 네, 딱 걸리는 걸리죠. 느낌이 네, 거기까지 하라는 드실 거예요.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썰어주셔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다음에 그리고 중간 부분도 이렇게 한번 썰어주시면 네. 여기도 역시 이제 씨가 싹 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그냥 손으로 양손으로 잡고요. 비틀어요? 비틉니다. 저는 이렇게 칼집을 낸다는 느낌으로 네네, 맞아요. 처음에 딱 비틀어버리면 비틀어버리면 아, 싹 그러니까 빠져나오죠. 씨에서 네. 분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분리가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써는 아, 방법을 예. 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네. 진짜 왜 껍질도 먹을 수 같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러네. 여름에 막 지쳐서 힘들 때 아니, 이게 피로도 사실은 해소해주고 너무 좋네요. 복숭아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껍질을 벗겨 먹는 분들이에요. 네네. 네, 복숭아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 껍질이. 왜냐면 까끌까끌한 사실 껍질이 아니 그걸 싫으니까. 잘만 씻으면 네네. 사실 껍질째 먹는 과일이 되게 그렇죠. 몸에도 좋잖아요. 근데 또 껍질에 알러지 있는 영양소도 분도 계시긴 많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숭아를 또 왜 껍질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네, 청도 네, 복숭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께서 예.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딱 씨를 빼내고 예. 그리고 껍질까지 먹어서 네, 이제 네, 몸에 네. 영양을 채우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운도 그러니까요. 나고. 예. 자, 이게 그 사실 복숭아가 네. 잘 안 익었으면은 그리고 과육하고 씨가 잘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익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은. 네, 이제 그런 맞아요. 경우는 씨를 나중에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네. 맞아요. 네. 씨는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씨는요, 복숭아 씨는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만약에 버리실 때는 일반 쓰레기에다가 일단 버리셔야 되고요. 네, 네. 그냥 버리지 않더라도 일단 가루를 내서 스크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복숭아 야. 씨가 있으면 꼭 가루를 내지 않아도요. 그거 가지고 떼수건처럼 이렇게 조금 각질 같은데 발바닥 각질 같은데 문질러 주셔도 되고요. 네, 네, 아니면 네. 가루를 내서 꿀을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크림을 첨가해서 그거를 온몸 피부 스크럽제로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은 그리고 이제 방법이라고 할 복숭아 수 있어요. 씨는 네. 사실 차로 우려서 드셔도 좋은데요. 네, 네. 신장과 폐에도 좋고 대장의 배변 활동도 도와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씨를 말려가지고 네. 다리듯이 차로 만드셔서 두세 잔씩, 뭐 한두 네. 잔씩 드시게 되면은 네. 또 건강 챙김을 챙기실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씨가 잘 발골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망고입니다. 드디어 망고 왔어요. 망고. 네네. 망고도 맛있는 망고는요. 일단은 보시면 색깔이 좀 예뻐야 돼요. 그리고 너무 검정색, 막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박이가 아주 많거나 하면 너무 또 지나치게 많이 익은 네, 거니까 네. 그런 건 좀 삼가해 주시고요. 적당히 노란색. 네. 그리고 매끈하고 약간 향을 맡아봤을 때 그래도 향이 망고 향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망고들이 덜 익으면 맛있는 망고 향이 안 나겠죠, 아무래도. 네, 맛있는 망고 고르는 방법이에요. 네, 세 가지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기가 나는 껍질, 눌렀을 때 탄력이 있다면 먹기 좋게 익은 상태이고 진한 향이 나는 것을 골라라. 네. 세 가지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망고도 좀 예쁘게 손쉽게 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망고 보시면 세로로 일단. 네. 여기도 씨가 엄청 크잖아요. 네네. 맞아요. 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일 참 맛있는데 네네. 이 참 씨 바르는 게 참 굉장히 잘 발음이 좀 익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네.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요. 장식하려고 씨를 바르는 게 해도 참 씨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 망고는 가운데에 씨가 있잖아요. 아, 그럼 일단은. 가운데로 놔두고 양옆으로.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칼집 내서 이렇게 뒤집어서 놓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또 하나하나 떼어 먹어야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좋은 방법. 네. 망고 씨를 아주 편안하게 예쁘게 손질하는 방법. 네. 망고를 그렇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요거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이 이거 컵이요? 와인잔이잖아요. 컵으로. 왜 칼이 아니라 컵이야 하실 텐데요. 네. 컵 하나만 있으면 아주 망고 예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네. 보세요. 네. 아, 썰어서. 알겠습니다. 이 컵에다가 망고를요 놓고 여기 안에다가 네.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한 번에 예. 네네 한 번 네. 해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분리가 예쁘게 되는군요. 분리가 껍질과 아, 네네. 안에 망고 과육 자체가. 아, 이 입이 닿는 부분을 네네. 마치 칼날처럼 아. 활용을 네네. 하시는 그러니까 모양 거죠? 자체가 약간 이제 곡선졌으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부드럽게 번에 해서 한 번씩 연결해가지고 싹. 쓱 하면은 네. 야 이렇게 이게 해서 망고 주스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 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만들어서 와인잔 가득 망고가 차겠네요. 네네. 음. 망고를 빠르게 만들 수, 네. 껍질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망고를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최정 씨처럼 망고 좋아하는 여성분들 같은 거 이걸 잼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잼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망고 잼은요, 망고 껍질을 활용하셔도 돼요. 망고 아. 껍질을 만약에 활용해서 잼을 드실 거면 이걸로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서. 세척을 하시고 네. 굉장히 잘게 썰어주세요. 아, 망고 껍질도 써요? 네네, 잼에? 굉장히 잘게 다져주시고요. 오. 근데 껍질에 그렇게 영양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오, 우리가 맞아요. 바깥 부분에 영양소가 많은데 네. 사실 껍질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네. 이게 잼으로 활용하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망고가 우리 여름 건강 네. 관리에도 또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망고가 사실은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이 다 많은데요. 또 껍질 부분에 그 우리 눈에 좋다는 루테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이 들면서 네. 아유 막 여름이 되니까 또 피곤해서 눈이 아파, 또 에어컨 바람에 뭐 자외선에 눈이 시린다고 하는데 네. 이
그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노화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껍질도 활용해서 그 눈 보호까지 또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야, 우리가 저 망고 껍질을 활용해서 잼을 만드는 건 몰랐네요. 과육만 쓰는 줄 알았는데. 네, 과육일 줄 알았고 껍질을 안 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껍질째 먹으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망고 껍질도 좀 넣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망고 과육도 좀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이렇게 해서 다 함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물을 조금만 넣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물을 조금?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물을 조금만 넣고 부으로 끓인다. 네, 끓입니다. 끓이고 나서 이게 끓기 시작하면 그때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망고 껍질 한 4개 정도라면 설탕이 한 3스푼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물은 살짝 한 2스푼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이 망고가 굉장히 잘 익은 망고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져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탕까지 넣어주시고 끓긴 끓으면 끓으면 이제 설탕을 그리고 계속 졸여요? 졸이죠. 졸인 다음에 이게 설탕, 이 잼을 만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졸여야 돼?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실 때가 잘못 졸이면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잼을 만드실 때는 항상 옆에 붙어 계셔야 돼요. 정성이 필요하네.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계속 옆에서 계속 꾸준히 저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튈 수 있어요. 이게 설탕물이기 때문에 많이 튈 수 있으니까 튀는 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끓여서 일단 그냥 유리잔에 물을 넣고요. 이제 잼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한번 또르륵 떨어뜨려 보세요. 이제 확 퍼지면 아직 잼이 좀 덜 된 거고요. 또르륵 그 모양 그대로 떨어지면 잼이 완성된 거니까 그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요. 망고 그냥 자체로도 맛있겠지만 잼을 만들어서 먹으면 또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망고를 여러분께서 만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폭염 때문에 힘든 요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중년 여성분들은 화끈거리는 열감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요, 갱년기 극복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이 가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하지만 갱년기 증상을 방치하면 심한 우울증까지 온다? 여기 중년 울리는 갱년기를 극복한 주부들이 있었으니 두 주부의 갱년기 탈출법 지금 공개합니다. 갱년기로 고통받았다는 주부를 찾아왔는데 이분 맞나요? 한 3년 전에 갱년기가 와서 얼굴도 이제 홍조가 오고 이제 근육통도 아프고 땀도 흘리고 뭐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죠. 시도 때도 없이 오르는 열에 땀으로 온 얼굴이 젖고 근육통까지 왔다는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웠다 더웠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젠 웃을 수 있다는 주부. 과연 그녀의 갱년기 탈출 비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스리며 하는 요리가 비법? 거의 갱년기 극복을 이렇게 요리로 하셨나봐요? 아니에요. 저는 먹는 걸로 극복을 했어요. 파스타요? 아니요. 여기 방금 넣었는데 못 보셨나요? 뭐 넣으셨네요? 참기름요. 아니, 참기름이 갱년기 탈출의 비법? 다시 한번 되돌려 보니 아하, 찾았다, 참기름. 그런데 참기름이 갱년기 극복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참기름의 원료인 태참깨에는 니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인체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에 도움이 되고요.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참기름 파스타 완성! 참기름을 응용한 샐러드 드레싱도 척척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고소함이 가득 참깨 우유까지 완성! 고소한 참깨 한상 차림 맛보니 어때요? 갱년기에 참기름이 좋다 그래서 먹고 나서 갱년기도 완화되고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해져도 맛이 없다면 안 되겠죠? 김학여 주부가 사용하는 참기름은 특별히 더 고소하다고 하는데요. 저온으로 해서 오랫동안 볶아내면 타지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벤조피렌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거기다 딱 한 번 추출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압착식이다 보니까는 한 6개월이 지나도 향이 오래 남습니다. 저온에서 볶아 맛에 한 번, 향에 또 한 번 반한다는데요. 맑은 황금빛을 띠는 참기름,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겠네요.
탈출 두 번째 비법. 다름 아닌 혈자리 마사지인데요. 얼음팩인데요. 이렇게 어깨랑 머리 이런 데 하면 열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항부로 뜨는 열을 내려주는데 특효인 백회열과 견정열에 차가운 음료수병이나 아이스팩을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주면 열감이 내려가면서 안면부의 화끈거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한 지압만으로도 갱년기 열감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갱년기를 극복했다는 또 다른 주부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세요? 잠시만요. 운동 중이니까 좀 이따 할게요. 운동에 바빠 제작진은 보는 둥 마는 둥. 결국 담당 PD 얌전히 주부를 기다려봅니다. 잠시 후. 이제 운동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끝났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체력이 워낙 약해서요. 면역력이 약해 잔병치레가 유독 잦았다는 주부.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갱년기는 찾아왔습니다. 갱년기 오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홍조 올라오고 땀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폐경 오면서요. 한 몸무게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력도 떨어지는 게 이게 몸으로 완전히 느껴졌죠. 갱년기 이후 관리를 위해 선택한 근력 운동. 근데 고무장갑은 왜요? 운동하시는데 왜 고무장갑이요? 방금 유산소 운동 했잖아요. 근력 운동 꼭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이 힘들잖아요. 이 고무장갑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명 고무장갑 운동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무장갑 묶어서요. 샤워하듯이 허벅지 근력 운동도 되고요. 팔도 근력 운동에 도움을 줘요. 여기서 포인트!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팔꿈치는 완전히 펴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팔 안쪽 근육을 자극하는 사이드 스텝. 묶은 고무장갑의 끝을 잡고 한 걸음씩 옆으로 이동하며 앉을 때 양팔을 벌려 고무장갑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 하나씩 천천히 아시죠? 운동이 끝나기 무섭게 박수영 주부가 무언가를 찾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요, 갱년기를 극복하는 로얄 젤리예요. 여왕벌의 먹이가 되는 우윳빛 액체 로얄 젤리. 단백질과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부는 매일 이 로얄 젤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먹고 나니까 홍조도 없어지고 면역력에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좋아진 걸 느끼니까 계속 먹게 돼요. 로얄 젤리가 갱년기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로얄 젤리 속에 로얄 악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을 유도하는 물질로 작용하는데 노화를 방지하고 또 여성 갱년기에 호르몬 부족 증상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이 되면 로얄 젤리는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에게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요새 여름이라 땀도 많이 흘리고 이제 사무실에서는 에어컨도 많이 틀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로얄 젤리 좋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불볕더위 속 중년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불청객 갱년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올 여름에는 갱년기 확실하게 잡아보자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갱년기 꼭 극복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 세상에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참 많죠. 덕분에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를 더욱더 살맛나게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네.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숨이 턱턱 막히는 한증막더위. 하지만 무더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맛있는 음식을 향한 사람들의 열정. 시원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데요. 무더위를 잊게 하고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맛있는 음식들. 이 집만의 인기 메뉴가 있다면서요? 네, 이 집은 짬뽕이 최고 맛있습니다. 바로 불맛 나는 짬뽕이 이 집의 인기 메뉴. 보기만 해도 칼칼하니 맛있어 보이죠? 국물까지 시원하게 원샷. 살아있네. 음식도 맛있지만은 깨끗하고 청결한 점이 더 마음에 들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이렇게 주방이 오픈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식중독의 위험이 도사리는 여름철엔 위생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맛에 반하고 깨끗함에 또 한 번 반한 이곳 손님들.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저희는 바쁘더라도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비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육류는 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 7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주방조리기구는 쓰고 난 후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독한대요. 아니,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너무 더러운 거 아닌가요? 여기저기 양념이 묻어있는데. 저희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며 가스레인지 아래에 레버를 돌리는데요.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뭐죠? 가스레인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 음식물 찌꺼기도 내려오는 신기한 광경. 저희가 바쁠 때는 청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밸브 하나로 청소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설치된 워터 스크린 덕분에 조리 후엔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깨끗해졌죠? 물이 나오는 신기한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만든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각종 주방 가스레인지를 개발했다는 김인배 씨. 꾸준히 연구해온 덕분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증만 수십 개. 전체적으로 모든 주방들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스도 절감되고 소비자 건강도 훨씬 좋아지는 것. 청결함을 갖춘 가스레인지, 가스비도 절감된다니 참 놀랍죠? 여러분, 가스양 적은 양으로 방을 벌어도 2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레버 조작으로도 화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빠르고 맛있게 조리 가능하다는 사실. 폐기에서 바람을 불어서 가스를 이기 때문에 가스 연소율이 99% 이상이라는 거죠. 덕분에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고요. 여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높아진 습도와 함께 불쾌지수도 올라가는데 여기에 아파트 외관까지 더러워진다? 장마가 지나간 후 더러워진 아파트 외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물때 씻듯이 좀 얼룩지는 게 사실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장마가 오고 나면요, 아파트가 훅 익는 느낌이에요. 매년 도색할 수도 없는 거고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보기에도 너무 찝찝해요. 혹시나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도 된다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장마나 외부 오염물질에도 끄떡없다는 시공법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정체가 궁금하다 궁금해. 외벽에 페인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인트 작업이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바르는 걸로 했다면 요즘은 이제 돌 모습이 나오게끔 해서 석재 질감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자재는 친환경적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훨씬 더 우수한 시공법입니다. 단순히 색을 바르는 페인트 작업 대신 요즘에는 돌가루와 페인트가 합쳐진 석재 뿜칠로 건물의 외관을 꾸민다고 하네요. 이제 아파트에서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 오염성이 상당히 강한데 석재 뿜칠을 하게 되면 일반 페인트에 비해서 시공 후에도 하자율이 작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석재 뿜칠은 습기와 오염 등에도 강하다는데 깔끔한 외관이 완성되기까지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요? 다른 곳에 튀지 않게 위해서 보호작용을 하는 그런 밑작업입니다. 코팅이 끝난 후에 외벽에 도색을 시작하는데요. 바탕이 되는 색을 꼼꼼히 칠하고 나면 테이프로 외관 디자인에 들어갈 포인트 라인을 미리 표시해둔다고요. 나중에 뿌리고 나서 이거를 떼면은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석재 질감을 내는 엠보싱 작업과 패턴 작업까지 모두 끝내고 나면 붙여놨던 테이프를 떼어내는데요. 서서히 드러나는 디자인 윤곽. 얇은 선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전 모습과 확연히 비교되죠? 석재의 고급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살린 석재 뿜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석재라는 제품은 자연을 훼손시키며
수량에 대한 공급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재에 대한 대체품으로 석재 펀치는 현장에서는 일단 시공성과 안전성이 좀 확보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낮으므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덕분에 요즘에는 석재 뿜치를 찾는 사람도 많다는데 이색이랑 이색이랑 중간 컬러 가능한가요? 네, 돌 조색은 혹시 원하는 컬러 돌이라도 있으면 돌 조색이 거의 95%까지 조색이 가능하고 원하는 색상까지 표현해낼 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 만점! 패턴과 디자인이 다양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도 곧 적용된다고 하니 집도 예쁘게 꾸밀 수 있겠죠?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 휴가철을 맞아서 저도 올해만큼은 직접 차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요즘에 편하게 자동차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여행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 바로 커넥티드카 시스템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리고 3분 이상 만지는 거의 모든 기기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온라인 상태로 존재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난 120년간 그저 운송수단으로만 역할했던 이 자동차가 더 많은 연결을 통해서 진화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게 바로 커넥티드카입니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집독직해를 해보면 연결된 차인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와 자동차끼리의 연결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인프라와의 연결이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서 좀 영어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 V2X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도 제대로 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됐다는 뜻인데요. 이 V2X는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 그리고 인프라나 이 보행자 등 많은 정보들과 교류를 해서 보다 이제 교통도 원활해지고 다른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커넥티드 기술로 자동차 여행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가 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세인데 이 자율주행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커넥티드 기술입니다. 게다가 차 안에서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다면 차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다른 공간이죠.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차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커넥티드카를 어떻게 활용하면 자동차 여행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네. 카투홈? 네, 첫 번째는 카투홈 기능 100배 활용인데요. 앞서 혜정 씨께서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서 휴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집에서 편하게 우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플이 자동차와 자동적으로 무선 통신을 해서 남은 연료량도 확인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까지 포함된 경로를 혜정 씨에게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혜정 씨가 아무래도 OK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이 경로가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또 즐겁게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 중간에서 안방에 켜놓고 나온 에어컨과 전등이 생각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요즘 같을 때는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야겠죠. 휴가 취소해야죠. 그렇죠. 막 전기료 생각이 막 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렇게 차를 이렇게 돌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차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카투홈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 명령만으로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진짜 똑똑해졌네요. 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 카투홈 시스템을 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차가 막히거나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지면 많이 좀 지루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탄 사람한테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노래도 계속 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마 차가 얘기를 해주나요? 차가 얘기해 줍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 비서가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뉴스도 브리핑해주고 이 음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악도 틀어주기 때문에 즐겁게 음악을 들으면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자동차에서도 역시 활용이 되네요. 근데 자동차는
소음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인식을 하는지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엔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또 활용하고 손으로 만지고 하면 주행 중에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전 중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이제 말만 하면 목적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주유소까지 알려주고 그리고 뭐 음악까지 선곡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가 걸려와도 터치 없이도 통화까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야, 우리가 그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그 니즈 그 환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나만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뭐 스크린, 뭐 이런 이 환상이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마지막? 또 있습니다. 이 차와 연결된 모든 통신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혜정 씨가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갑자기 옆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럼 사실 앞이 좀 깜깜해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막막하고. 일단 욕부터 나오죠. 그렇죠. 욕이 나오지만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까먹게 되고 되게 사람이 되게 많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충격이 감지된 순간 자동으로 사고 발생 사실과 위치를 자동차 업체의 고객센터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와, 이거 너무 좋네요. 되게 좋죠. 그래서 혜정 씨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 업체에서 먼저 전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혜정 씨가 차에서 내리면 이 주차장에서 호텔 로비까지 걸어가는 경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혜정 씨가 휴가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발생률, 그러니까 범죄 발생률도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 있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안전함까지도 갖추고 있고 진짜 엄청나게 현명한 차네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커넥티드 개발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는 아무래도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상이라든지 사망의 위험도 낮춰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 자동차의 주인과 연결된 다른 기기라든지 이 경찰 네트워크에도 전송을 하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이라든지 혹은 자동차를 이용한 다른 범죄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시간과 위치의 주변을 지나간 자동차의 그 센서 작동 여부만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검거율도 아주 놀랍도록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야, 차가 이제 단순하게 타고 다니는 어떤 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날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더운 게 아니라 뜨겁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일주일 넘게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도 없기 때문에 갑갑함까지 더해져만 갑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에 강한 일사가 더해져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염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질 텐데요. 주말엔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다음 주 화요일엔 36도를 넘어서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대구도 38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펄펄 끓는 찜통더위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가급적 오후 시간에는 냉방이 되는 실내에서 활동하시고요. 물병을 휴대하셔서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 색의 넉넉한 옷으로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하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여름엔 다른 계절에 비해 기력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고른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날이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4도, 청주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서울이 34도, 대구 37도, 광주는 36도까지 올라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에 먼지와 오존까지 더해져 오후 시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거기에 경남과 울산은 오존 농도까지 매우 나쁜 단계가 예상됩니다. 폭염에 대기질 상황까지 좋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져서요. 최소 열흘에서 길게는 다음 달 중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엔 가마솥 더위, 밤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에 지친다는 말이 요즘과 같은 날씨인 듯합니다. 오늘 더위 체감 지수 위험 단계에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으니까요. 길어지는 여름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연아의 굿모닝 7월 19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